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이민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간목 다음으로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을목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의 두 번째 글자가 되겠죠. 간목이 첫 번째, 을목은 두 번째고, 오행으로는 간목과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또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간목은 양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월, 사오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을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간목은 생목이 됐을 때는 아직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라 하더라도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의 간목은 생목으로 봐서 동량의 제목으로,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쓴다라고 해서 춘절의 간목은 을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으로서 용신을 쓰게 되는데, 봄의 나무는 그래서 적천수에 이르기를 봄의 나무는 춘목은 춘목이라고 하는 봄의 나무죠.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간목, 을목 똑같습니다. 간목도 마찬가지로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금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꽃을 피우고 나무가 새싹을 틔우는데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그 새싹이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로 봄의 나무는 금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이 주 목적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을목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관, 육신으로 보면 상관이 되겠지만은 을목이 병화를 보면 하늘에 따뜻한 햇볕을 태양을 보는 것 같고요.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로우로수가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을목 같은 경우, 간목 같은 경우 성장하는 나무로 봤을 때는 항상 병화, 개수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지만은 배합상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어떻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병화는 하늘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난로 같은 경우죠. 봄에는 난로를 피지 않아도 스스로 따뜻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만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화원 같은 데서 장미라든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난방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겨울에도 하우스를 치놓고 햇볕이 쬐면 좋게 금상첨화하겠지만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오로지 기름을 뗀다거나 연탄 난로를 뗀다거나 해가지고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는 인위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하를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단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는 물을 길러다가 쓰는 것과 같고, 마치 또 임수는 소방호수라든가 이렇게 큰 물줄기와 같기 때문에 을목은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을목은 수화를 가지고 배합을 하는 것이 정답이고, 가장 좋은 것은 병화 개수지만은, 없을 경우에는 정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화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 병화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 공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병화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느 계절에 따라서는 개수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수보다는 병화를 먼저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화보다는 수를 먼저 쓰는 것이 기본적이겠고,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참작해서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다.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봄에도 목화가 많아서 봄에 가뭄이 드는 경우에는 술을 먼저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봄이라 하더라도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그때는 화를 먼저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딱히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100%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8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51만 8,400가지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51만 8,400가지의 조합은 각양각색 진짜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주를 가지고 사는 삶도 어떻게 돼요? 다 똑같지 않고 각각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좋은 사주는 부귀를 얻고 살고요. 그렇지 못한 사주는 이제 비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이제 축일피흉이라고 해서 부귀를 얻고자 이렇게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흉한 것은 피하고, 또 만약에 올해 요번 생에 내가 사주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빨리 이걸 좀 깨우치고 큰 욕심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큰 화를 피해갈 수 있는데, 사주가 좋지 못한데 큰 욕심을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얻는 화에 플러스 알파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 이제 인월도 한 2, 3일 된 것 같은데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됩니다. 봄, 춘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봄은 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묘, 진월이 모두 봄이 되죠. 인월은 맹춘 내지는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이라고 해서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이제 끝이죠. 봄의 끝. 그래서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도 하고요. 늦은 봄이라고 해서 만춘,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두 봄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초봄이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계절, 동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임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가 왕한 계절? 목이 왕한 계절, 목왕절이 된다. 즉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그다음에 목의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고,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왕지를 지나서 목이 이제 쇠지가 되면서 점차 쇠퇴해 간다라고 해서, 목이 실질적으로 왕한 계절은 임묘월이 강하고요.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월은 토가 왕하지만은 임묘진 동방에 있기 때문에 진중에 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목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가 된다.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토도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도 미중을목이 있고요. 진중을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진중에 있는 목이 강할까요? 미중에 있는 목이 강할까요? 당연히 진중에 있는 목이 왕합니다. 미중에는 을목이 있긴 하지만은 정화가 있고 마른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을목이라고 하면, 진은 개수의 생조를 받고 있는 습윤한 토의 을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미토에 있는 을목보다는 진토에 있는 을목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을목이 지지해서 진토를 보거나 미토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 통근하기가 좋다? 당연히 미토보다는 진토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 미토는 건토이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화초를 심을 때 마른 땅에다 심는 바보는 없습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땅에다가 화초를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축월에서 넘어온 계절이고, 축월은 동절이죠. 동절에서 바로 이제 춘절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호떡 뒤집듯이 추운 겨울 영하 10도에서 뭐 영상 10도 이렇게 바뀌진 않죠. 서서히 기온이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바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밤에는 영하 뭐 5도, 4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영상 뭐 2도, 3도 많이 올라가면 5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환절기 때는 그만큼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추거리 환절기였고요. 인월은 이제 계절은 바뀌었지만은 아직은 완연한 겨울에 한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초춘인 인월은 조후가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밖에다 봄이기 때문에 화초를 심는다라고 하면 그냥 땅에다 화초를 심는다라고 하면 아직은 차갑기 때문에 그 화초가 자라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화초를 심어 놓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쳐준다든가 따뜻한 난방을 해주게 되면은 금방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다. 바로 우리 집이 벌써 철쭉이 그냥 겁나게 펴가지고 만개를 했습니다. 그거 좀 있으면 2월 지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일찍 집니다. 넘들 밖에서는 3, 4월에 철쭉 필 때 우리는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만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조우만 잘 된다라고 하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 봄이지만 예상외로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월은 그 겨울에 잔여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어떻다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물론 목왕절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경금 내지는 신금으로서 을목을 작벌한다, 베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쓰셔는 안 되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관사를 쓰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극히 관사를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경금, 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여름에는 쓸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왜냐하면 여름에는 4월, 5월, 미월 같은 여름이죠. 여름에는 뭘 써야 되냐면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수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신금을 쓸 수가 있지만 이거는 금을 가지고 을목을 갖다가 베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여름에 을목이 물을 써야 되는데 그 물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관살인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걸로 갖다가 간목처럼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내지는 개수를 쓰는데 이 개수를 생하는 목적으로서 금을 쓰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4월, 5월, 미월 한여름에 그러한 금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1월 같은 경우에 굳이 금이 있을 필요는 없고 제일 먼저 따뜻한 화가 있어서 인월에 추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을목 자체도 따뜻해져야지만 을목이 기력을 발산할 수 있다.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왕했을 때 쉽게 말하면 화초가 땅속에서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요거 날씨만 따뜻해지면 내가 꽃이 활짝 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날씨가 계속 추우면 어떻게 돼요? 꽃몽우리가 잘 안 맺죠. 근데 이제 따뜻하게 햇볕이 쫙 쬐주면 하루가 다르게 을목이 화사한 꽃을 확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4월 정도 되면 이제 예를 들면 4월 정도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 이 벚꽃이 피게 되는데 벚꽃 이렇게 쓰죠. 똑같은 벚꽃인데도 길 하나 차이로 햇볕이 잘 드는 곳은 빨리 피고요. 햇볕이 들지 않는 응지는 좀 늦게 핍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을목이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충분히 있는 을목은 꽃을 그만큼 화를 활짝 빨리 피는 것이고 화가 없는 사주는 조금 더디 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병화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기 때문에 항상 물도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를 쓰는데 먼저 뭘 쓴다? 먼저 병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개수, 인성이 있어줘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병 후 개라고 해서 어저께 간목하고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을목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개수로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오늘의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으로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어저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했고요. 오늘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은 되지 않습니다. 을목은 음목이기 때문에 묘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겁재격일까요? 원래 비견격,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거는 그냥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준걸록격,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어찌됐거나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든 걸록격이 됐든 준걸록격이 됐든 신왕사주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일간이 왕하면 되게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왕한 일간을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용신으로 쓰는데, 을목은 그 일간의 특성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식상을 주로 쓰지 관살을 주로 쓰지 않는다. 관살을 주로 쓰는 경우에는 여름에 물을 생하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살은 쓰지만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왕하더라도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뭘 쓰지 않는다? 관살은 쓰지 않는다. 따뜻한 화가 있어서 을목 기운을 발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인월이라든가 묘월, 봄에는 을목이 가장 꽃을 피우기가 좋은 시절이 되겠죠. 이때 병정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을목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를 받다 내지는 정화를 갖다라 하면 그 사주는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고 말을 잘하고 자신의 주관도 강한 그런 사주가 될 것인데,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있거나 내지는 물이 많아서 물이 많게 되면은 자신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관살을 쓴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시 다시 보게 되면 인월의 을목인데 연지에도 인목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을목 자체가 인 두 개를 봤다고 해서 간목화되지는 않고요. 을목이 좀 왕하다 내지는 들판에 풀들이 많이, 화초가 많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죠. 물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뿌리 있는 개수 한 점만 딱 있어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제가 개수는 좋아하지만 임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과 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될 것이고요.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 2개 정도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있는 것에 비하면 임수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화가 좀 투출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 을미일주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구색은 갖춘 것과 같습니다. 수도 있고요, 목도 있고요, 일간도 왕하고, 일단 화는 안 보이지만은 암장된 인중병화 2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에서 화운만 온다라고 하면은 화가 인출이 돼가지고 충분히 사주를 조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세는 된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역시나 개수 한 점 정도가 투출되는 것이 좋은데, 임수 2개가 투출된 것은 인성이 너무 정인이지만 수가 생시에 따라서 저게 너무 많아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뜻은 인월에도 물은 필요한 것이고요. 단점이면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저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바로 이런 경우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 청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면 좋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인월의 을목이 일간 왕하죠. 그 다음에 병화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 자체도 이건 세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지지로 개수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고요. 개수 하나에 지지로 자수 하나에 청간으로 개수 한 점만 투출되면 되는데, 이거는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 2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물이 좀 많다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개수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임수라고 하면 좀 대해수 큰 물이기 때문에 을목이 저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뭐가 문제되냐면 물이 또 이 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하고 임수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직접 해서 못 살게 굴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다고 이 사주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중급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일간도 왕하고요. 병화도 뿌리가 튼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이 원진 이런 거는 크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임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동남, 목, 화 운으로 가서 화가 좀 더 세력을 얻게 되면 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발전 발복을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주 나쁜 사주 아니다, 좋은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자 정해 좀 비슷한 구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해시보다는 병자시가 더 좋은 것이 인월은 물론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조후의 용도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임수가 2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한기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용도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병화를 얻는 것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력 차이가 큽니까?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다. 병화가 진신이죠. 진신과 가신이라고 하는데 병화가 진짜 필요한 진신이었다라고 하면 정화는 가신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생시 무인시 한번 봐볼까요? 무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은 임목이 지지의 3개가 있고요. 물론 이 미토 토이지만 을목이 이 미토에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에 통근한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자, 이 임수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지지의 자수 정도 있었으면 이 물이 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지의 수가 한 점도 없을 때는 임수 2개가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많은 물을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무토가 투출해서 이 인성을 파하게 되면 오히려 인월에 물이 조금은 필요한데 이 조금에 있는 물마저 이 무토가 파극해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봄에 가뭄 둔 것 같다. 기묘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진토이지만 이 진은 뭐의 수의 고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와 진중에 간신이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경진시가 됐을 때 안 좋은 점은 역시나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일간을목하고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경진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신산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을목은 관사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아무리 임수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 7살이 이 신금은 사중 있는 경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진 신사시도 제가 보았을 땐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됐죠. 물론 등락예갑, 이거 솔직히 등락예갑을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등락예갑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간목을 봐서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이 약했을 때 등락해갑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일간이 이렇게 왕했을 때 간목 보면 등락해갑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을목이 있는데 그 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을목이 큰 나무 때문에 어떻다? 자라질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락예갑이 돼서 좋을 때는 뭐야? 일간 을목이 신약했을 때 등락예갑이 되는 것이지, 일간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는 등락예갑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등락예갑 되면 아무 때고 다 좋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일간이 간목이고 을목이 있는데 등락예갑 돼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사주 보면 안 되겠고요. 임수 2개 약할 것 같지만 이 신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임수도 왕하죠. 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인중병화 2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인출이 돼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오히려 화는 땅 속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봄에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것과 같죠. 이거는
좀 뭐랄까 화는 위에 있어야 되고 물은 밑에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으로 인해서 사주가 좀 배합이 잘못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거 인신충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병술시? 병술시도 이렇게 되면은 병자시하고 병술시하고 똑같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병술시보다는 병자시가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임수 두 개가 병자시가 되면 수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병술시가 되면 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병자시가 됐을 때 그냥 목화운으로 가면 상관이 없고요. 병술시가 됐을 때는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일단 많든 적든 간에 일단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운의 흐름에서 그 오행이 좀 약화되고 또 필요한 오행이 왕해지면 되는 건데 병술같이 아예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술 및 토가 또 많아지는 것도 을목 입장에서는 그리고 술토 밑으로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축토 진토는 물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 밑으로 있고 물만 위에 있으면은 뿌리는 마른 땅에 마른 땅에 있는데 위에만 살짝 물기가 있는 것 같죠. 겉은 물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는데 뿌리가 말라 있어서 그 나무는 그 풀은 금방 마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불금 재미지게 보내시는데 뭐 오미크론인지 코로나가 지금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이제 육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주사 잘 맞으시고요. 뭐가 떻다 하더라도 백신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3차까지 다 맞았고요. 만약에 또 4차까지 맞으라고 하면 저는 솔선수범해서 백신 꼬박꼬박 맞을 겁니다. 백신 맞아도 죽을 수 있지만 백신 안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나 혼자 어떻게 자력 문제 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